조미미의 본명은 조미자로 1947년 1월 17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나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동아방송이 주최한 가요 101장에 참가해 김부자, 김세레나와 함께 최종 선발되어 16세의 어린 나이인 1965년에 발표한 김우동 작사, 김부의 작곡에 떠나온 목포항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작곡가 김부에는 유정철리, 대전 브루스의 작곡가로 조미자에게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이미자와 이름이 똑같다고 조미미라는 예명을 지어줍니다. 조미미는 1969년 발표한 여자의 꿈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바다가 육지라면 선생님, 먼데서 오신 손님, 단골 손님 등을 히트시키며 2012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조미미의 노래는 애수 어린 정조를 아름다운 음성에 담아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를 그리워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다수 불러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외에도 단골손님, 서산갯마을, 해지는 선포구 등 많은 명곡들을 남겼는데 조미미는 1990년대 이후에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며 딸 2명을 키웠고 그중 조카가 가수 김준하입니다. 2000년에는 제1동포사업가인 남편과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2010년 귀국해 사망할 때까지 가요무대에 간간히 출연하였습니다. 조미미는 후덕한 외모와 맑은 목소리 등으로 이미자를 뒤잇는 인기 여가수로 각광받았습니다. 60년대 우리 가요계의 남자 가수로는 남진 나훈아를 꼽았고 여가수로는 이미자, 조미미를 꼽았을 만큼 대중적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조미미는 남진과 함께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조미미는 26세인 1973년 6월 제1교포 사업가인 안성기, 야스다, 에이키츠와 결혼을 하였으며 1974년에 첫째 딸을 출산합니다. 조미미는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가수 활동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연락선, 임진각에서 등을 발표하며 활동을 지속했으며 2000년에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귀국해 조미미 메들리 1집을 발매하고 KBS 가요무대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미미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낳았고 배우 김수현의 아버지이자 가수인 김충훈이 형부이며 가수 김준하가 조카입니다. 엠넷 프로듀스 100일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가수 김준하가 데뷔 무대에서 롤 모델로 큰 이모 조미미를 꼽았습니다. 김준하는 큰 이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데뷔 쇼케이스 무대지 않냐. 이모님이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내 데뷔 무대를 함께 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줬다면 더 기뻤을 텐데. 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나를 더 응원해주고 봐줄 거라. 믿기에 열심히 더 노력하고 활동하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는 당시 고3이던 친조카 조봉기가 버니라는 예명으로 자니버니라는 남성 듀오로 데뷔한 적이 있는데 대표곡은 주영훈이 작곡한 댄스곡 프리마돈나입니다. 조미미의 고향인 영광에는 조미미를 기리는 노래비가 있습니다. 영광군이 2022년 6월 백수의 안도로 노을전시관 앞에 세웠는데 너비 5.4m, 높이 3m 규모의 노래비에는 대표곡인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래 가사와 포토존 및 뮤직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무대 수입 1위로 꼽혀 남자 가수들의 인기를 능가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녀에게 국보가수란 타이틀을 붙여줬고 군 출신 대통령들이 군 장성일 때 친밀했던 관계가 청와대까지 이어져서 국가적 행사에는 제일 많이 초대되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슬프긴 하지만 조미미의 죽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조금 빨리 찾아온 슬픔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만큼 아쉬운 점은 죽기 전까지 가요계가 그들의 무대를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를 풍미한 그녀는 당시의 폭발적인 인기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유행에 뒤처져 인기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며 가수는 죽어서 명곡을 남깁니다.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곡을 탄생시키는 가수들의 뮤지션으로서의 생명력이 지금보다 더 길게 보장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가요의 양적, 질적의 풍성한 발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조미미의 음악적 성공 이면에는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73년 일본의 사업가와 결혼한 후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생활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두 딸을 낳고 가족을 꾸리며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가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미미는 다시 가수로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976년에 복귀한 조미미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미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맏딸로 태어나서 동생들 학자금과 집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에서 몇 차례 공연을 합니다. 조미미는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보다 2배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고 목돈을 만질 수 있다며 일본에서 공연을 한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975년에 발표한 연락선 동백꽃 그늘에 숨어 댄서의 순정으로 1976년 MBC 10대 가수에 선정이 되며 화려하게 복귀를 하였고 이후 조미미는 가수 활동을 접고 일본으로 건너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게 됩니다. 한편 조미미와 남진은 동양이고 호남을 대표하던 한 살 터울 선후배 스타였습니다. 조미미는 1964년, 남진은 1965년으로 데뷔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남진 나훈아 라이벌 경쟁 싸움에 스캔들 인물로 가공되어 끼이는 등 여자로서의 일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남진과 베트남의 장병 위문 가서 어쨌다나 저쨌다나 하는 이야기였죠. 1968년 남진의 해병대 입대와 월남 파병, 파월 장병 위문 공연도 말꼬리의 단초가 됐습니다. 당시 조미미는 제2의 이미자로 불렸습니다. 조미미는 남진 선배님이 초등학교 2년 선배님이세요. 같이 자라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포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 콩쿨에 출전했다가 1등을 했어요. 그 덕분에 서울동아방송국에서 개최한 제1회 가요 콩쿨 대회에도 나가게 되었고요. 그 콩쿨에서 특등을 했어요. 그리고 가수의 꿈을 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음반을 취입했어요. 당시 조미미 하면 가수 남진과의 연문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진의 첫사랑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미미는 목포 출신의 인기 가수 남진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당시 남진은 나훈아와 함께 오아시스 레코드의 전속 가수로서 1970년대 음반계의 전성기를 함께 했습니다. 조미미는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를 발표하면서 연예기자들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관계로 취재 열기를 높이며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기억도 없겠지만 남진의 월남 파병 당시 모주간 잡지에는 미미야 3년만 기다려 다오라는 제아의 기사가 2페이지에 걸쳐 실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남진은 1968년 해병대 입대와 월남파병을 자원하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조미미는 8월 장병 위문 공연단 일원으로 월남을 찾았습니다. 남진이 전역하고 귀국하던 시기에 조미미가 부른 노래 먼 데서 오신 손님도 두 사람의 연문서를 부추겼습니다. 조미미의 인생곡 바다가 육지라면은 바다에 막혀 연락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연락을 취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이죠. 차라리 바다가 육지였다면 걸어서라도 갔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통신과 운송수단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애틋함이 스며 있습니다. 1973년 6월 결혼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 뒤에도 틈틈이 귀국해 활동했습니다. 1986년에는 긴 공백을 깨고 이산가족을 소재로 한 노래 임진각에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주 나정 해수욕장에 바다가 육지라면 서산 왕산포구의 서산갯마을, 서귀포시의 서귀포를 아시나요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70년대 통기타 음악 붐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미자 하춘화 등과 함께 트로트 음악 계보를 이끈 가수였던 그녀는 육지를 그리워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조미미는 생전 서울 평강제 일교회에서 평신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남편인 제일동포 야스다 에이키츠와 결혼해 두 딸 아네리와 아내경이 있습니다. 그중 큰 사위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입니다. 조미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취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음악을 모두 아우르려는 삶을 살았으며 인생의 성공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조미미는 그동안의 경과가 그저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려 했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인생 여정은 고난과 성취가 얽힌 복합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대중가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조미미의 삶과 음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가수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온 조미미는 신세기 레코드사의 전속 강화도 처녀란 노래로 선을 보였습니다. 출발은 목포 방송국이었으나 이때부터 사실상 가요계에 발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조미미의 주가는 그다지 높은 게 못 되었습니다. 극장 방송국의 출연료로 따져봐도 그녀는 항상 B급 가수. 한 번도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이른바 미녀 삼총사인 김세레나, 김부자, 조미미 이들 세 가수 중 김세레나는 국내 가수 중 최고 수입의 가수가 돼 있었고 김부자에 대한 대중적 인기도 부쩍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요계의 특징은 신민요의 부흥으로 요약됩니다. 트롯 가요는 외색가요 공방으로 몸살을 앓으면서도 기존의 신민요는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 대표주자의 하나였던 가수가 바로 조미미였습니다. 데뷔 이후 1970년대 초반 선생님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그녀는 공전의 히트곡 바다가 육지라면 서귀포를 아시나요? 단골손님, 연락선 등을 발표하면서 1960년에서 7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표된 선생님이 담긴 앨범은 발매 1개월 만에 3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전례 없는 불경기라고 울상인 당시의 3만 장 돌파 기록은 확실히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만 장이 팔려도 음반업계가 온통 떠들썩한 판에 3만 장이란 기록은 1년 만에 몇 개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통기타 음악이 유행하던 1970년대의 포크 음악 물결 속에서 신민요의 계보를 꿋꿋하게 이어간 가수가 바로 조미미였습니다. 그녀는 사치를 모르는 성실하며 실속파 가수였습니다. 자신이 7 식구의 생계를 맡은 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잃은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5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5 동생 중 3명이 중고등학교 재학생. 이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맞달인 그녀의 수입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미미가 연예계에서 받은 귀여움은 이 살림꾼적인 착실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인기가 오르면 사치와 허영에 들떠 날뛰는 것 같은 속성이 그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고향을 떠나온 서민들이 애절한 향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음악 세계는 많은 팬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그녀의 노래는 지금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시 부르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소박한 꿈이 현재의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노랫말 속에는 지금도 우리 어버이들의 그 시절 추억이 이른 아침, 호수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처럼 새록새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1970년 작사가 정기문이 경상북도 월성군 간포읍 나정항을 배경으로 작사한 바다가 육지라면으로 인기가수 반열에 오르고 1973년 정태권 작사, 유성민 작곡의 서귀포를 아시나요로 대중에게 존재감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노래는 삼다도 소식, 제주도의 푸른 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으로 원곡은 오은주가 1972년 출시한 내 고향 서귀포입니다. 원곡보다 리메이크 곡이 더 유명해진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명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성악가로 활동 중인 동생 조미숙 선생님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건강한 언니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찾아와 가족 모두 충격이 컸었다며 슬퍼했습니다. 고이는 빠지는 체중을 염려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곧바로 입원해 치료에 매달렸지만 온몸으로 전이되는 암세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일 집에 가고 싶다는 언니의 요청으로 자택으로 돌아왔고 3일 만인 오늘 눈을 감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평소 운동도 좋아했는데 사망 한 달 전이었던 2012년 8월 6일 마침 체중 감량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해 치료하다가 본인 요청으로 오류동 자택으로 귀가 후 3일 뒤인 향년 66세로 2012년 9월 9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암 진단 후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당시 대한가수협회장이었던 태진아는 늘 조용했지만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던 마음이 따뜻한 선배였다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물만 흘렀다며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였고 당시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장례를 도왔습니다. 장지는 경기도 양평군 무궁화공원묘원에 어머니 묘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조미미는 인생의 성공이란 아마 남편이 살아있다면 사랑이나 부부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기가 영원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가장 큰 보물은 2 딸이죠.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항상 생각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조미미였지만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평범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조미미는 남편이 소천한 다음에는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고 노래도 하기 싫었죠.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미미의 딸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다. 항상 밝게 웃으셨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은 결혼한 다음에는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미미의 경우는 60년대부터 팬층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복귀에 무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의 말 못할 고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신의 추모곡으로 쓰일 히트곡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을 마감하고 떠난 뒤 장례식장에서 추모곡으로 쓰일 히트곡이 무엇이냐를 두고 많은 가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방송에서 직접 얘기한 가수도 있는데 바로 세시봉 열풍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가수 조영남입니다. 그는 지난 2010년 신곡 모란동백을 발표하며 자신이 DJ인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가수들이 죽으면 장례식 때 선후배 동료 가수들이 고인의 히트곡을 부른다. 황금심 선생님 장례식에선 알뜰한 당신을 불렀고 고은봉 선생님 때는 선창을 불렀다면서 난 히트곡이 화개장터라 내가 죽으면 다들 모여 구경 한번 와보세요 라고 노래를 부를까봐 내 장례식 때 추모곡으로 쓰라고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평론가 임진모는 1960년 중반 대중가요계는 남진, 나훈아, 이미자, 조미미 등 4명의 가수가 주도했다며 특히 조미미는 후덕한 외모와 맑은 목소리 등으로 이미자를 뒤잇는 인기 여가수로 각광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미미의 추모곡은 역시 그녀의 대표곡 바다가 육지라면이었을 겁니다. 이별을 노래하는 이 노래는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이 없었을 것이라는 애틋한 가정법이 돋보이는 가사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배에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